언니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업주들은 언니가 병원을 가게 되면 영업에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이머를 불러서 그냥 항생제 놓고 영업을 시키는 거예요. 하월곡동에 있는데 다들 미아리 텍사스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그걸 좀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제 미아리 고개라는 그 유명세 플러스 그 업소에서 술을 파는 형태를 텍사스 지역에서, 미국에 있는 텍사스 지역에서 처음 이렇게 형성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미아리 텍사스라고 많이들 불리우고 있습니다. 외관은 저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황이고요. 되게 문이 까맣잖아요. 근데 저게 원래 까만 게 아니고 사실은 유리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찰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검정색 셀로판지를 붙여가지고 까맣게 된 거거든요.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을 하는지 어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사진처럼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이라는 푯말이 붙어져 있고요. 업주와 건물주는 사실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업주들은 대부분이 여기서 그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전전세 개념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 이 건축주들은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냥 건물주. 네, 건물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성들이 업주를 고소할 때 건물주도 지금 함께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업소마다, 그러니까 집결지마다 다 있는 주사 이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사 이모들은 언니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업주들은 언니가 병원을 가게 되면 하루를 쉬거나 뭐 그렇게 돼야 되니까 영업에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이모를 불러서 그냥 응급처방으로 항생제 놓고 영업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한 업소당 한 3명에서 4명 정도 여성이 종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적으면 한 3명, 주말에 많으면 한 8, 9명 정도의 손님을 받는다고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수입 분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담이 없는 경우는 5대5인데 그런 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3대3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으면 여성 한 명한테 돌아가는 돈이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예요. 굉장히 적죠. 근데 이제 이 받은 돈에서 매월 뭐 공금 내고 뭐 겨울에 기름값 내고 간식비 내고 뭐 이러저러한 돈을 다 강제 지출을 빼고 나면 사실 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미아리 집결지 유입 계기를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20대 초반에 유입돼가지고 수십 년을 종사한 경우가 다른 집결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 외에는 뭐 생활정보지를 보거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유흥주점인 줄 알고 왔다가 집결지 이제 대부분 첫 유입을 소개업자를 통해서 많이 가요. 어느 집결지나 마찬가지인데 이 소개업자의 역할은 보통, 그러니까 소개업자는 한 여성을 소개하면 300만 원을 받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300만 원의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받냐면 여성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갔을 때 잡아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300만 원의 돈을 받는 거예요. 여성들의 처한 상황을 좀 보시면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도 다양한 편이긴 하나 30, 40대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소에서 생활하시는 분과 출퇴근하시는 비율을 한 5대5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빚은 이제 수천만 원대 빚들이 있으신데 이제 이 빚의 형성은 좀 이제 다들 각자 사연마다 좀 달라요. 뭐 가족의 생계비 때문에 뭐 빚을 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을 누군가 키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못 키우니까 그 양육비를 계속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부모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생활비를 매달 꼬박꼬박 드린다거나. 그래서 업소를 못 나오는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생활비예요. 그 생활비를 매달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그 딸내미만 의지하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업자한테 300만 원씩의 소개비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결지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 보면 금세 1,100만 원의 이제 그 선불금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몇 군데만 옮기면. 그렇게 해서 빚이 많이 느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집결지 여기서 먹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결지 생활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병이 걸리거나 이러면 몇 달 동안의 요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이 없으시니까 사실은 그 바깥에서 몇 달 동안 쉬는 동안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빚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빚이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네, 빚은 되게 좀 형태는 다양합니다. 처음에 성립방지법 만들어지고서 직결지 단속한다라고 했을 때 반발이 있었던 것이 그럼 여기 있는 여성들은 어디로 가는지 이 여성들의 생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반발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와서 시위도 하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이 성매매 직결지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은 금방 떠나서 다른 또 일자리를 찾아서 가시는데 여기 오래 계셨던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열악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열악한 성매매 역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고민은 일자리인 거거든요. 뭐 자활지원센터라든지 지금의 자활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을 초점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 30년, 40년을 이 일을 하다가 50대, 60대 다른 직업을 사실 가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안 좋으신 상황이고 병력이 있거나 정신병력이 어쨌든 병력이 있거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작업 속도를 못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실은 중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거기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자활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저희가 약간 그런 고민을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서울에 있는 집계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고요. 사실은 주거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5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수급자로 신청을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걸리는 게 이제 한 40대 중반부터 65세 이전까지 그 수급자가 되시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그 당장에 이제 나와서 집부터가 걱정이니까 자활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소지 이런 게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민등록 말소되거나 왜냐하면 채무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주소를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찾아올지 모르고 숨어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복지 서비스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게 돼서 보통 하는 프로그램이 언니들이 대부분이 그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사용해본 적, 그러니까 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차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직결지를 이동할 땐 택시로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숙식을 하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줄 몰라가지고 교통카드를 사가지고 같이 이제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하는 거 이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에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식을 되게 건강하게 못 드세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건강한 음식을 같이 공동 식사 같이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생일 때 생일 파티 같이 하면 생일 파티 처음 해봤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제 그렇게 조금만 감동을 함께 하고 있죠.